드라마제니입니다. 굿파트너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김지상이 울부짖듯이 소리를 쳤네요. 가증스럽다는 최사라의 말에 대답한 말이었지만 우리는 제 양육권에 대한 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가사조사관의 말은 김지상에게 너무도 충격이었죠. 양육권은커녕 면접 교섭권까지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진 김지상입니다. 물론 김지상이 이렇게 위기에 몰린 건 최사라의 역할도 상당했었네요. 겨우 13살인 어린 초등학생인 제이한테 자신의 임신을 일부러 노출했던 건데요. 혹시 그 아이 우리 아빠 아이예요?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된 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응, 내 동생이야. 우리 사랑이한테 좋은 언니 돼줄 거지? 최사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우리 사랑이라는 둥,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를 제이가 자신과 동격화하도록 심리적인 지배를 했던 것인데요. 최사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이 양육권을 김지상이 가져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이혼 소장을 처음 받자마자 김지상은 변호사를 찾아가 제일 먼저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네요. 정말 김지상이 자신의 딸 제이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양육권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우선 김지상이 차은경과 정말 이혼의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할게요. 김지상이 이혼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 언급한 건 최사라의 집에서였죠. 우렁된장국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는 결혼기념일 예약이 돼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였는데요. 진짜 가려고? 볼멘 소리로 최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결혼기념일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혼 협의하러 가는 거라고. 아마도 차은경을 만나러 가는 김지상을 향해 최사라가 계속 뭔가 투덜대고 있던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믿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좀 더 확실한 답을 해달라는 듯이 최사라가 또 궁시렁거렸죠. 이미 부부가 아닌데 무슨 부부싸움이야. 김지상은 저녁밥 잘 먹고 호텔로 차은경 만나러 가는 게 미안했는지 최사라 마음을 달래주기에 바빴네요. 그렇게 호텔에서 김지상과 차은경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최사라 앞에서 보였던 김지상의 결의에 차있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14주년인가? 그동안 결혼기념일 너무 못 챙겼다. 미안해하는 차은경의 말에 김지상은 왜 그렇게 답이 없었냐고 물었죠. 이혼 절차 때문에 문자를 보냈었다고 말이죠.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 아마도 김지상은 이혼에 대해 차은경에게 문자를 보내면서도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나 보네요.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 김지상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그만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했다는 거지? 내가? 차은경은 자신이 가정에 소홀한 게 맞냐는 식으로 내가 라는 말에 힘을 넣었었죠. 김지상과 최사라가 어떤 관계인지 차은경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 촬영장에서 실제 결혼식을 하듯이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혼인서약을 하는 듯한 장면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았던 건데요. 차은경은 김지상과 최사라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상하기를 자신이 어쩌면 이혼보다 먼저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김지상이 정말 이혼할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차은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혼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그 과정을 다 보아왔었지만 김지상이 지금 내세우는 건 이혼 사유보다는 자신이 최사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정도로 이혼하면 세상에 나만 할 가정이 있나? 차은경의 말에 가정생활은 자신이 혼자 했다며 김지상은 소홀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며 차은경을 비난했네요. 그게 바로 이혼 사유야. 나한텐 죽도록 힘든 상황이 당신한텐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그 다름의 이유라고. 김지상은 죽도록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자신이 혼자 다 했었다고요. 물론 어린 제이를 차은경이 돌보지 못할 때 그 육아를 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죽도록 힘들다고 하는 표현은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이는 13살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지 6년이나 된 학생인데요. 이즈음이 되면 엄마가 해줄 일은 간식을 챙겨주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차를 태워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일밖에는 무언가를 더해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때입니다. 김지상 역시 어려서부터 제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리 없었고요. 하지만 죽도록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 바꿀 거야?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차은경의 이 말에도 김지상은 시큰둥했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제 당신 나한테 아무도 아니야. 아내도 여자도 제이 엄마도 아니라고. 김지상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내도 여자도 아닌 게 되는 건 맞지만 제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김지상이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지상은 차은경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유능해서 자신이 육아와 가사 일을 고스란히 담당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당신은 제이 엄마도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정상적인 합의 이혼을 원했다면 육하원칙에 의해 조목조목 차은경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서 합의를 받아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사실 김지상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이는 이미 다 자랐습니다. 더 이상 병원까지 그만두고 돌보거나 거둬야 할 그런 나이가 아닌데요. 김지상이 이제부터 신경 써줘야 할 건 진로를 고민해주고 사춘기를 겪게 될 제이의 상담사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죽도록 힘든 일이 맞는 걸까요?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지상은 차은경이 보낸 이혼 소송장을 받고 전화를 했었죠.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었어? 그러려고 너네로 펌 자문하라고 한 거야? 화부터 냈었는데요. 김지상은 마치 차은경이 자신에게 덫이라도 놓아서 발목이라도 잡아놓은 것처럼 몰아붙였네요. 그리고 덧붙였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김지상은 이혼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혼을 원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하필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와이프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 어느 날 뒷덜미 잡히는 일 따위는 죽어도 만들지 않았을 일인데요. 김지상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변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결혼 초기의 어느 결혼기념일날 김지상은 차은경에게 시계를 선물했었죠. 당신 시계 자주 보잖아. 볼 때마다 내 생각도 한 번씩 해달라고.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차은경에게 시계는 정말 귀한 선물이었던 건데요.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결혼 때 못 해준 시계 해줄게. 차은경의 말에 김지상의 대답이 의외였죠. 그냥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최고지 뭐. 사실 이 대화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은경과 김지상이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차은경이 결혼식 때 남편인 김지상에게 결혼시계를 해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시계를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 말은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제이가 공부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뒷받침이 되고 싶다는 지금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지만 자신은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아 탄탄대로를 걸어온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죽기 살기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아와 가정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위의 대화는 김지상의 결혼이나 가정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차은경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보다는 함께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김지상은 더 가치를 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이에게 읽어주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린 왕자한테 장미가 중요한 이유가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이라고 했었죠. 김지상이 차은경에게 시계를 선물했지만 자신은 차은경과 함께 있는 둘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려 14년입니다. 제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함께한 아빠 김지상의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아노동의 시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와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일까요? 더구나 차은경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거나 가정을 내몰라라 내팽개친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일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일이 바빠서 안으로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일 뿐 차은경이 결혼의 결격 사유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김지상도 물론 잘 알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김지상은 하필이면 자신의 아내 차은경의 비서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최사라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내 차은경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차은경이 먼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신을 차은경이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이냥 차은경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지상은 이혼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이죠. 자신과 차은경 사이에는 제이가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14년이 소중했듯이 차은경 역시 14년의 시간이 그냥 흘렀을 리 없었던 건데요. 더구나 차은경은 자신의 딸 제이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죽기 살기 일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김지상이 이혼 소장이 날아와 제이 양육권 문제가 불거진 후부터 최사라에게 보이는 행동으로 보면 김지상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네요. 김지상은 화장대까지 사들고 집으로 쳐들어온 최사라에게 이럴 거면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임신했다는 최사라에게 할 말 안 할 말 마구 쏟아부었었는데요.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최사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차은경과 제이와의 관계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절규가 아닌가 싶네요. 이제 낭떠러지에 서게 된 김지상이 제이의 양육권을 끝까지 붙들고 차은경 옆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이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것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빨리 이혼이 마무리되고 차은경도 자신을 여자로 생각해주는 정우진 같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굿파트너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